예,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태욱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여러 가지로 논란을 일으키는데 정부 여당에서는 일자리 추경이라 하는데 실제로 그 내용에서 보면 일자리가 없는 일자리 추경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의 불법성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이 국가재정법상에 추경 요건인 국가재난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등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그 경기나 실업 문제는 굉장히 호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추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불법적이다. 그러던데 또 하나의 그 불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11조 원의 추경 중에 3조 5천억 원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세인데 지방교육교부세는 세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지방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지정해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지방공무원 7,500명 증원하는 거 그리고 여러가지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매칭 펀드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방비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교부세법 정신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불법적인 추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없는 추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만들어지는 추경은 약 37,095개의 이제 알바성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월 27만 원씩 3만 명 그리고 나머지 다 20만 내지 30만 원 정도 40만 원이라는 푼돈을 6개월간 나눠주는 겁니다. 그거는 정부 재정을 투입하다 보면은 그 끝나고 나면 없어지는 예전에도 공공 일자리라든지 공공근로 그리고 또 그 지역 일자리 사업 이런 걸 허다하게 왔는데 그거는 예산이 투입되면 되고 투입되지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시적으로 노인 치료 사업이지 노인 살포 사업이지 일자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대량 실업이 일어났을 때 그냥 현금 나눠주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자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혀 어긋나는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한테 생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자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만드는 일자리 사업 중에는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어린이집을 기존에 180개를 지으려다가 2배로 늘려가 360개를 지으면은 약 4,140개의 일자리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4,140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 어린이집의 평균 인건비가 2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런데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의 평균 임금이 163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국공립 민간 합쳐가지고 어린이집의 충원율이 6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다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를 증설시키면은 360개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 멀쩡한 민간 일자리를 없애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 앞으로 더욱더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좋으냐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을 좋으냐 이거는 정책적으로는 판단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가 정책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 그러나 이거는 일자리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고 오히려 그렇게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으면 민간 어린이집이 줄어든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일자리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을 확충하는 것 이번에 실제로 국가와
지방공무원 합쳐가 12,000명이 증설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전형을 하는데 필요로 되는 돈 80억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000명을 채용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직 기간 동안 약 25조 원의 인건비가 되고 이것이 다 국민의 빛으로 남을 것이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7만 4천 명을 전부 다 뽑았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장기적으로 330조 원의 빛으로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무원 중에 12,000명 중에 7,500명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을 뽑을지 말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숫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은 국가가 거기에 대한 재원을 넘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합니다. 올해는 당장 지방교부세가 세금이 더 거쳐가지고 좀 내려가지만, 그러나 내년 후에는 그 모든 돈들이 또 지자체가 어차피 부담해야 된다면은 그는 불법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방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고 빛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2명을 채용하면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나눠주겠다. 이래서 중소기업 2+1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전화를 해보면은 그런 계획 자체가 없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공약 사업이니까 그렇게 예산만 반영해놨지 그걸 어떻게 할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부터 먼저 가져가는 이런 희한한 예산이 만들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지역 밀착형 일자리 사업이라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친화적인 주민 친화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해놨는 데 보면은 1천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1천억 원 반영해놨습니다. 사업비도 아닌 용역비를 1천억 원을 반영한다 하면 우리나라 설계회사들 아마 배 터져 죽을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용역비 나눠줘가지고 어찌 되겠지라는, 나눠주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사업이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 이거는 정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거나 했을 때 평균 인건비를 4천만 원으로 묶어가지고 노사 합의로 묶겠다는 건데, 그거는 그냥 광주시장의 아이디어로서 낸 거지 그것이 실현된 바도 없고 구체화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하게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예산 안에 넣는다는 건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이라 해가지고 농특회계나 지특회계로 가지고 각종 보를 만든다든지 지방 소규모 사업을 벌여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사업들, 이거는 일자리 사업과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단 원래의 농특회계나 지특회계 고유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예산들 중에 각 학교나 그 지역에다가 이 기존 전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추경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번 추경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요소가 많고, 그 다음 초단기 몇 개월짜리 현금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자리, 그것도 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저소득자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자리 대책으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기타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도 않고 어떻게 할지 방향도 설정되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두고 보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전면 취소되거나 재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